오늘은 조건문, 반복문, 기존에 이제 C나 C++ 배우신 분들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바도 C나 C++과 마찬가지로 세 개의 조건문이 있고, 두 개의 조건문이 있고, 세 개의 반복문이 있어요. 그래서 조건문에는 if랑 switch가 있고, 반복문에는 while, for, do while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조건문은 if문만 있으면 다 되는 거고, 근데 어떤 if문들은 그걸 스위치문을 쓰게 되면 좀 더 가독성을 높이고 편하게 작성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스위치문이 있는 거고, 반복문의 경우도 기본적인 반복문은 while문이에요. 그래서 while문 하나 갖고도 모든 프로그램 다 작성할 수가 있는데, 특정한 횟수를 반복한다든지 배열의 색인을 처리한다든지 이럴 때는 for문이 좀 간결하게 쓸 수 있는 측면이 있고, do while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이 do while하고 나머지 두 개의 반복문의 차이점은 do while은 한 번은 무조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뭔가 내가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강조하고 싶을 때는 do while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조건문 반복문과 관련해서 프로그래밍,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기본적인 그 실행의 흐름은 한 줄 한 줄씩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줄 한 줄 순차적으로 실행하게끔 프로그램을 작성하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죠. 프로그램을 그렇게만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제어의 이동을 가능하게 고급 프로그램 문장들은, 프로그램 언어들은 다 제어를, 그러니까 한 줄 한 줄씩 실행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죠. 그래서 초기 프로그램에서는 저 제어의 이동을 위해서 고우트라는 문을 많이 썼어요. 비주얼 베이직 언어에 아직 고우트가 있죠. 그래서 고우트 문을 많이 썼는데, 저 고우트가 너무 그냥 막 아무데로 마구잡이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봤더니 고우트 문장을 사용하지 않고 순차적인 실행과 조건문 반복만 이용하면 고우트를 안 써도 프로그램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고우트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아예 뺐어요. 제공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바 같은 경우도 고우트가 그 키워드로는 잡혀 있지만 쓰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고우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없고, 자바는 이제 자바에서 제어의 이동은 if 조건문처럼 일정한 부분을 어떤 조건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는,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거나, 그게 이제 조건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반복문은 어떤 일련의 문장들을 특정한 횟수만큼 또는 조건이 만족이 될 때까지 반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함수 호출 해가지고 뿅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어디로 갔다가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함수 호출이 될 거고요. 그 함수 호출 말고 또 제어를 이동하게 해주는 게 break continue가 있고, return문이 있는데, return문은 그냥 함수 호출의 한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함수가 호출됐다가 끝나고 되돌아오는 거니까 그걸 또 별도의 어떤 제어의 이동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보통 우리가 또 return문을 이용해서 함수 내에서 이제 특정한 위치에서 함수를 강제적으로 종료하기 위해서 return을 쓰기 하죠. 그래서 끝까지 가서 프로그램 문장을 실행할 때가 없을 때까지 가서 함수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위치에서 우리가 return 써서 종료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제 제어 이동을 하게 해주는 거고, break과 continue는 보통 반복문에 쓰이는데 break는 스위치에서도 쓰이죠. 그래서 break는 해당 문을 종료시키는 역할을 해요.
스위치면 스위치를 종료시키고 반복문이면 반복문을 종료시키게 하는 거예요. 컨티뉴는 여기서만 쓰이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현재 루프를 종료시키는 거지. 그런 거예요. 자, 간단히 이제 조건문부터 if문부터 봅시다. 구조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운 거랑 동일하다. 동일한데 가장 큰 차이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조건식이 반드시 불리언으로 평가돼야 돼요. 불리언. 그러니까 C and C++에서는 이게 가능했죠. X 모드 2. 왜냐하면 C and C++에서는 이 조건식들이 정수로 평가되면 돼요. 정수. 왜냐하면 C 자체에는 불리언 타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정수로 퉁쳐서 처리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바에서는 이렇게 하면 에러가 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조건. 그러니까 이 조건식에서 불리언으로 평가가 되려면 뭘 써야 되냐면은 비교 연산자를 쓰거나 비교 연산자들이 모아져 놓고 논리 연산자 쓰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불리언 변수를 써야 되구나. 불리언 변수. if flag 뭐 이때 이렇게. 그 외에는 이제 정수로 평가되면 안 된다. 조건식을 작성할 때 가장 많은 실수는 요거를 선택해야 될지 요거를 선택해야 될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서 우리가 실수를 종종 많이 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프랑스 국기가 있다. 그러면 직사각형을 3등분해서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을 칠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좌표는 0부터 주어지고 폭의 크기, 요 폭의 크기는 width라고 하는 정수 변수로 주어진다. 그러면 이 식을 만들어라. 파란색 칠할 거, 하얀색 칠할 거, 빨간색 칠할 거. 요건 약간 바꿔도 되겠지만 요 세 곳에서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을 칠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런 조건식을 따질 때 내가 세워야 된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쉽게 내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예시값을 하나 갖고 그 예시값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짤 때 width를 얼마로 생각하면은 괜찮을까? 예시로. 이거를 해본다. 그럼 width를 내가 어떤 값으로 갖고 생각을 해보면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100을 갖고 하면 될까? 100이면 헷갈리죠? 중앙이 33, 34, 33, 어디가 하나 더 많아야 되지? 머리가 아프잖아.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것부터 고민하지 말고, 좀 더 쉬운 거. 내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배수가 되는, 3등분으로 딱 나누어지는 정수를 생각해 보면 돼요. 예를 들면, 30, 90, 이런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30으로 해볼까? 30으로 해요. 그러면 10개씩 그림 내는 거지. 폭이 30이니까. 그러면 첫 번째 x는 10 이렇게 되면 맞아요? 첫 번째 식이? 좌표는 어디서부터 시작? 0부터. 그러면 0부터 어디까지야 이건? 9까지.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러니까 if x 이거가 아니죠. 그렇죠? 이런 것도 없지만.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되면 되잖아. 맞잖아. 그럼 이거는 식은 x는 with 나누기 뭐야? 3 하면 되죠. else if x는 그 다음에는 20보다 작으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또 10개니까. 그러면 with 곱하기 2 나누기 3. 이거는 얼마야? 60 나누기 3이니까 20.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거를 우리가 조건식을 채울 때 나름대로 생각하기 편한 예시가 있을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또는 종이에다 대충 해볼 수 있는 아주 복잡한 거 말고. 그래서 그거를 팍 떠올리는 거예요. 30이 됐든 그게 90이 됐든 뭐 그냥 3이 됐든 6이 됐든 내가 그냥 그때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고 그러니까 이거 3등분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이렇게 짜놔. 그럼 이렇게 짜놓고 했을 때 100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100. 처음에 뭐야 이거? 나누기 3 하면 33이 나오나? 이렇게 되면 200이면 나누기 3 하면 얼마 돼? 66? 66이야? 맞아? 200. 맞죠? 그러면 0에서 32개, 그 다음에 33에서 65, 66에서 99. 그럼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33개 그려지고, 그렇죠? 여기서는 66에서 99니까 어디가 34개야? 내가 산수가 안 돼. 어떻게 돼? 33, 65면 32. 여기가 여기도 33개네? 이렇게 되나? 66, 33, 34. 이렇게 되네? 백일 때는 맨 마지막 게 하나 더 그려지네. 근데 내가 만약 이걸 원하지 않으면 약간 또 식은 바꿔야 되긴 하네. 그런데 어찌됐건 처음부터 이 100을 갖고 하기보다는 생각하기 쉬운 거 갖고 식을 세웠을 때 이거는 3의 배수일 땐 다 동작할 거예요. 정확히 배수일 땐. 그러면 100일 때 내가 이걸 보고 이게 원치 않는다. 그러면 좀 바꿔야 되겠네. 이 중간 거를 좀 더 그리고 싶다든지 이게 33, 30 이렇게 10일 때 3, 4, 3 이렇게 그리고 싶으면 약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게 되게끔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복잡하고 이제 이거를 잘 하면 되고 아마 그냥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보통의 식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예시를 찾아본다. 그리고 댕글링 S는 예전부터 나온 거니까 아실 텐데 이 S는 가장 가까운 if랑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 S는 앞에 게 아니라 요거랑 매칭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고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중괄호를 잘 넣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적절한 들여쓰기가 중요한 거기에 되겠고, 그리고 이제 선택 연산자 조건식 할 때 이제 이 선택 연산자가 있으니까 얘도 조금 간결하게 뭘 표현할 때는 많이 쓰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레이드가 60보다 높으면 이제 통과 아니면 fail 이런 거를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그냥 여기 안에다가 시스템화 프린트 해가지고 그레이드가 60이면 passed, failed 이렇게 간다든지 특히 어떤 if문에서 두 개의
똑같은 변수에 어떤 다른 값을 대입할 때에는 조건식을 쉽게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 y equal x, y equal 마이너스 x니까 이건 이제 절대값 구하는 거죠. 네? 항상 그 ABS 구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 연산자고 유일하게 사망 연산자예요. P 연산자를 3개 갖는. 그래서 선택 연산자도 너무 억지로 쓰려고는 하지 말고 이제 좀 더 간결해질 수 있다 그러면 복잡한 그 if문을 이렇게 선택 연산자를 써서 쓰시면 됩니다. 비교 연산자가 있고 뭐 이거는 보시면 될 테고 당연히 띄우면 안 되고 거꾸로 아니고 항상 이퀄가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소수수를 if문의 조건식에 쓸 때는 또 주의해야 돼요. 지난번에 봤듯이 부동소수는 정확성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루트 2를 구했고 루트 2를 곱한 다음에 빼기 2 했는데 d가 0이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작은 값을 정해놓고 그거보다 작으면 같은 걸로 간주하는 거지. x, y를. 그러니까 부동소수 수를 비교할 때는 이제 이런 방법도 응용에 따라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부동소수 수를 이 절대적으로 비교해 놓은 거는 안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계산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두 개가 원래는 같아야 되는데 계산한 방법에 따라서는 중간에 어떤 오차가 생길 수가 있고 그 오차 생긴 위치가 다를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끝에 가서 값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의해야 된다. 즉 부동소수의 비교 주의해야 되겠고 객체의 비교는 보통은 연산자 갖고 안 한다. 왜냐하면 이 원시 타입은 그 6개의 연산자 갖고 비교할 수 있는데 객체들은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객체들은 이거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equals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하게 되겠고 여러분들이 만든 어떤 클래스면은 여러분들이 equals 메소드를 제정해 주셔야 돼요. 비교할 때 쓰게끔. 그리고 equals 메소드는 요 4개 중 빼고 요 2개 갖고는 쓸 수 있는데 요 2개는 이제 안에 있는 객체의 내부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리모컨이 2개 있는데 이 리모컨들이 같은 걸 가리키는지를 보는 거예요. 주소가 같은지 보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거죠. 박스 1이 있고 R이 박스 1이면 R과 박스 1은 같은 걸 가리키죠. 그렇죠? 같은 걸 가리키면은 이 연산자를 이용해서 비교를 하면은 이제 같은 걸 가리키게 되는, 그러니까 참이 되는 거죠. 박스와 박스 2는 내용은 똑같은데 둘 다 시작 좌표가 10이고 크기가 100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스가 되죠. 왜? 박스 1과 박스 2는 가리키는 객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객체는 항상 가급적 equals 메소드 비교하고 또 객체와 객체끼리 비교하는데 같은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렬을 한다든지 순위를 매기든지 해가지고 순위를 보려고 그러면 compare to 메소드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트링 같은 경우에 보면 equals 메소드도 만들어져 있고 compare to 메소드도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서로 같은 문자인지 볼 때는 equals. 그 다음에 서로 사전상에서 누구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이런 거 볼 때는 compare to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객체 참조 변수들은 널과 비교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런 것도 널과 비교하지 않고도 프로그램이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잘 짜주시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자바에서 배열을 반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함수에서 그 원하는 배열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열 대신에 널을 리턴할 수도 있는데 널을 리턴하지 말고
크기가 0인 배열을 리턴할 수도 있어요. 뭐 리스트를 리턴하는데 크기가 0인 리스트를 리턴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제 너를 실제 비교하지 않고도 프로그램이 오류 없이 진행되게끔 프로그램을 조금 구성을 달리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참조 변수들은 널 값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떤 함수를 우리가 만들 때 이 함수가 객체 참조 변수를 인자로 받으면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는 항상 그 인자에 널 값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if문에서 이제 if else 구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난 거죠. 그렇죠? if 이렇게 이거랑의 차이.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만약 얘랑 비교를 하면 얘는 어때요? 항상 3번의 비교가 이루어지죠. 근데 얘는 항상 3번은 아닌 거죠. 그레이드가 A면 여기서 끝나는 거고 B면 요거 비교하고 여기 비교하고 2번에서 끝나는 거고 A, B도 아니면 2번 하고 이제 여기 가겠지만 얘는 무조건 3번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짜느니 이렇게 짜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두 개가 결과가 다르진 않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고 이렇게 짜는 것보다는 이렇게 짜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거고 이렇게 짤 때에도 그 어떻게 비교하냐는 것은 이제 또 데이터를 내가 알면 순서를 달리해서 이제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반의 성적을 계산하는데 A가 더 많다. 그러면 이 방법이 좋겠죠. 근데 F 학점이 훨씬 많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둘 다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떨 때에는 이렇고 어떨 때는 저럴 수 있으니까 그냥 가독수 높게끔 작성하는 게 맞는데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모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조건식을 거꾸로 뒤집어도 여러 방법이 있어요. 뭐부터 비교하냐는 건 내 마음이거든.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이 if else를 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문. 그래서 어떤 종류의 if else 이런 구조는 실제 이렇게 짜는 것보다는 스위치문 쓰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렇죠? 이게 똑같은 변수를 계속 비교할 때 그럴 때는 스위치문이 훨 낫죠. 코딩하는, 타이핑하는 그 개수도 줄고 또 보기도 깔끔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종종 이제 스위치문을 이제 쓰는데 뭐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이제 자바와 기존의 다른 언어와의 차이점은 자바 7부터는 지금 8인데 이제 문자열을 넣을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또 편하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제 많이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에 C나 C++은 여기에 이제 정수상수. 그러니까 정수상수라는 건 C and C++에서는 문자도 해당돼요. 문자도 정수니까 C에선. 그리고 열거형도 정수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와 있고요. 자바에서는 이제 문자랑 정수 두 개만 됐었는데 7부터는 이제 문자 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오지만 안 나오네. 그 열거형이 또 처음에 없었어 자바에. 근데 열거형이 들어오면서 열거형도 이제 여기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거형을 여기에 쓸 수 있는데 이게 또 다르게 좀 다른 것은 C and C++과 달리 자바에서 열거형은 정수가 아니라 객체예요. 그런데 그 객체임에도 불구하고 스위치에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그 스위치문 가지고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브레이크를 일부러 생략하거나 브레이크도 안 쓰고 이제 리턴문 쓰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요거 하고 나서 여기에 만족을 되면 커맨드가 레드이면 요거 하고 브레이크 만나면 스위치 문이 종료되는 거죠. 만약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돼? 다음 케이스에 있는 문장들을 실행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케이스 4, 6, 9, 11 그러면 이거를 if문으로 쓰면 if months equal 4 또는 months equal 6 또는 이렇게 되잖아. 되게 복잡해지죠. 근데 그걸 스위치문으로 쓰면 이렇게 간단하게 될 수 있지. 이 경우도 보시면 30보다는 31일인 달이 많아. 근데 우리가 이걸 또 쓸 때는 1부터 이렇게 가가지고 30일 쫙 나열할 수도 있는데 좀 효과적으로 쓰면 이제 30일 때 쓰고 2일 때 쓰고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거꾸로 써도 되고 위치는. 근데 디폴트를 뭘로 하냐. 그래서 디폴트도 스위치문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디폴트를 써주는 게 좋아요. 디폴트를 안 쓴다는 것은 여기 없을 수 있다는 거지. 여기에 아예 안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가 맞는 건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예 안 걸리면 이상한 거지. 월은 1부터 12 중에 하나일 텐데 그래서 디폴트를 써주는 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디폴트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할 때는 선택이지만 항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스위치문에서는. 그리고 이제 조건문을 작성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요 조건이 참일 때 거짓일 경우 이런 경우들을 잘 고민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일 경우를 먼저 작성하지 말고 거짓 경우를 먼저 작성하거나 조건이 복잡할 경우에는 나머지 조건을 먼저 검토한다. 내가 원래 짜야 되는 건 요건데 요거의 경우만 짜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나머지 경우에는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해보고 아 이건 내가 필요 없는 거구나. 그래서 빼자라고 해야지 처음부터 아 그냥 C1과 C2가 둘 다 참일 때만 짜놓고 나면 빼먹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C1, C2를 가지고 뭔가 그 조건문을 짤 때에는 C1, C2가 조금 다르게 됐을 때, 참이 아닐 때, C1이 참이 아닐 때, C2가 참이 아닐 때, 둘 다 참이 아닐 때 뭐냐, 필요 없는 거냐, 뭘 해야 되는 거냐를 생각을 해보고 보고 통으로 합쳐서 S를 두든 아예 날리든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짐작하지 말고. 그래서 조건문을 짤 때에는 그 조건, 내가 이제 지금 짜고 있는 거에 if, else면 둘 다를 다 고민해야 되는 거고 if만 쓰더라도 else인 경우가 뭔지를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이 else인 경우도 그냥 하나가 아니라 복잡할 수가 있어요. 얘에 반대되는 경우는 이거 다죠. 그렇죠? 그렇죠? C1과 C2가 참인 경우 그럼 C1만 거짓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C2만 거짓인 경우 둘 다 거짓인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뭘 해야 되는 거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냐 뭘 해야 되는 거냐를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if문을 작성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 간단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요 조건들을 잘 따져보고 쓰고 또 요 조건식을 세울 때 아까처럼 얘인지도 잘 보고 그리고 얘인지 헷갈리면은 쉬운 예제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왜냐하면 얘 때도 돼야 되거든. 정확하게 30일 때도 돼야 되고 100일 때도 돼야 되는 거야. 30일 때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 무조건 돼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조건식을 세울 때 이제 불표현식인데 불표현식은 출력하면 이제 true, false로 그 값이 나오고
화면에도 true, false로 찍어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불리한 값을 반환하는 메소드를 predicate 메소드라고 하고요. 그 라이브러리에 보면 보통 is를 앞에다 붙여요. is uppercase. 그러면 얘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뭐 이런 걸. 그래서 is가 항상 붙어 있다는 것은 앞에 이거는 불리언을 반환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불리언을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 때는 앞에다 is 또는 has 뭐 이런 거 붙이시면 좋아요. 그리고 불타입 변수, 뭐 불리언 married, 결혼했냐, 미혼이냐, 기혼이냐 이런 거의 경우에도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if married, if not married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교식들이 복잡해지면 이제 논리 연산자들 요걸로 결합해야 되겠죠. and, or, not 이런 거고 아마 다 알고 있겠지만 얘네들은 lazy evaluation, 뭐 short circuit evaluation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앞에 거를 평가해서 결과가 끝나면은 뒤에 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인풋이 널이면 이게 거짓이 되니까 거짓이 되니까 0이 거짓이 되겠고 and는 둘 중에 하나만 거짓이어도 전체가 거짓이 되기 때문에 뒤에 걸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널이면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가 결합해가지고 이 지연평가를 이용해가지고 if문이 좀 복잡해지는데 활용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내가 지연평가를 하기 싫고 무조건 평가를 하고 싶으면 하나짜리 쓰셔도 돼요. 보통 하나짜리들은 비트 놀리고 비트 논리 합할 때 많이 쓰이는데 이 비교 연산할 때도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여기다가 하나짜리만 쓸 수 있어. 근데 이 하나짜리 쓰면 앞에 게 된다고 뒤에 것도 무조건 계산을 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하나가 쓰면 인풋이 널이온 경우에도 뒤에 거를 실행하겠지. 근데 그거는 요 경우에 원치 않은 거지만 어쨌든 이들 연산자들 요 하나짜리는 쇼스케 이밸리에이션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수학 시간이네 또는 이산 수학을 배웠으면 이제 봤을 텐데 드모어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식들을 세울 때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를 좀 단순화해서 표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많이 쓰는 게 드모어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건 이게 떠올라. 그럼 이렇게 쓰고 and를 붙여가지고 다시 바꿔온 거야, 식을. 그러니까 내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로 작성한 다음에 드모어란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내가 그 작성한 것을 간결하게 바꾸는 거지. 그리고 요거는 C에서는 요게 문법적 오류가 아니에요. C에서는. 왜냐하면 C에서는 요게 이제 이항 연산자이고요. 요 이항 연산자인 비교 연산자를 평가를 하면 결과로 0, 2를 줘요. 정수를 줘요. 그러면 얘가 요 A가 B보다 작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0 또는 1이 나올 테고 그 0과 1을 또 C랑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오류가 안 나오고 저렇게 쓰면 실행도 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아니겠죠. 그치?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써야 되는 거겠죠. 근데 자바에서는 이 자체가 문법적으로 오류예요. 왜? A와 B를 하게 되면 0, 1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 true, false가 나와요. 불리한 값이 나와. true, false가 나오고 true, false랑 C 정수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C랑 C++하고 자바하고 차이점이다. 그러니까 자바는 아까 뭐라고 조건식에 뭐가 와야 돼? 불리언식이 와야 되고 불리언을 평가돼야 되고
C에서는 불리함을 평가하지 않았고 정수를 평가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나지 않았다. 그런 거를 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좀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자바에서는 이 컴퓨터에서 실행되나 다른 데서 실행되나 항상 뭐가 어떻게 돼야 돼? 결과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세세한 사항들이 자바의 경우에는 표준의 정의가 되어 있어요. C and C++ 경우에는 어떤 것들은 표준의 정의가 안 돼 있어요. 표준의 정의가 안 돼 있으면 누구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아니라 컴파일러 마음이에요. 컴파일러가 여러분의 코드를 해석하고 기계 코드로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표준의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컴파일러가 다르면 이 두 개의 컴파일러는 그 부분을 표준의 정의가 안 돼 있으면 다르게 해석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C에서 이런 걸 했다. F함수 더하기 G함수. 그러면 얘를 먼저 할지 얘를 먼저 할지 표준의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C++ 같은 경우에는 표준의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할 때 표준의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쓰지 마라. 거기에 의존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 컴파일러 바뀌면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자바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모든 세세한 것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C에서도 CNC 이게 정의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F, G, H 이렇게 되면 얘 먼저 할지 얘 먼저 할지도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이 F 함수를 콜하려면 얘 두 개를 먼저 해야 되잖아. 뭔가를 하겠지 컴파일러가. 근데 어떤 걸 할지 모르는 거야. 근데 자바에서는 왼쪽부터 쭉 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보면 요 B 더하기 B 이퀄 3인데 B 이퀄 3부터 하면 3이 되고 3이 되니까 B가 6이 되겠죠. 근데 결과는 12야. 그러니까 이항 연산자의 왼쪽부터 무조건 해요. 그러니까 두 개만 있으면. 이 경우에는 뭐부터 호출한다? 자바에서는 F부터 호출해요. 그리고 이 경우도 S 이퀄 빼두면 이 뒤에 거부터 하면은 빼 출력이 돼야 되지. 근데 출력된 결과가 99 빼드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해석해 나간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자바에서는 모든 경우가 표준의 정의가 되어 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모든 누구와 JVM을 만들든 똑같이 만들어서 모든 컴퓨터에서 결과를 똑같이 나오게끔 하는 것이 애초 자바의 목표였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 이동. 요거 하나만 보면 이제 비트 이동을 하는데 그냥 2를 쓰면 이게 뭘로 간주돼요? 자바에서는 정수 상수가 오면 4개의 정수 기본 중에 그러니까 4개의 타입 중에 기본은 뭐라고? 인트라 그랬죠? 그럼 얘가 인트가 돼요. 그럼 인트는 자바에서는 32비트예요. 4바이트. 그러면 얘를 아무리 이동시켜봤자 35개 넘으면 3번 이동하면 똑같아져요. 이게 순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뒤에 거 항상 P는 항상 인트로 간주된다. 요 35 이런 거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는 이건 똑같아요.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진짜 안 썼으면 좋겠어. 그냥 식을 봤을 때 머리 아파. 저게 뭘 의미한 건지를 한눈에 보기 어려울 때. 나눠서 쓰시면 돼요. 나눠서. 그러니까 내가 위의 경우에 int y 이퀄 1 더하기 n 플러스 플러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int y는 1 더하기 n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식을 봐도 안 헷갈리고 이거 봐도 안 헷갈려.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똑똑한 사람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어려워요. 저기도 플러스 n 이러면 먼저 하고 n 플러스 플러스 하든 그 다음에 int y는 1 더하기 n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 라인 수를 몇 개 줄이려고 되게 간결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프로그램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 잘한다는 척도가 라인 수 줄이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 그래서 뭐 한 10줄로 짤 걸 한 2줄에 짰다. 그리고 막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줄였냐에 따라서는 그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제 개인적으로는 가독성이 제일 중요하다. 효율성보다도 가독성이 우선. 그 다음에 효율성.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반복만 합시다.